문제예요. 자, 등기법 할 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걸 딱 나오면 막연히 뛰어다니면 뭘 찾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먼저 봐보시라고요. 자, 갑과을이 매매했다면 등기소에 먼저 뭘 제출했겠어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등기관이 이 계약서를 접수받을 때 접수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마치면 이렇게 소유자가 을로 바뀌게 되면 이때 등기관은 이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하나 찍어줍니다. 뭐라고 찍어줄까요? 등기필 해서 이걸 찍어주는데 이런 권리증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책 어디에 있어요? 95페이지, 요약지 95페이지. 접수도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기에 접수도장 있잖아요. 접수가 며칠 날 됐어요? 자, 그랬다가 등기 마치니까 밑에 시뻘건 도장 뭐가 있어요? 등기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병한테 땅을 팔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면서 등기소에 의무자로 나타나면 등기관이 물어보거든요. 너가 정말 저 을이냐? 하면 을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겠죠. 믿어줘 안 믿어줘요? 네가 정말 을이라면 네가 을이라는 걸 본인임을 보여라 했더니 을이 하는 말이 내가 을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등기에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을이 들고 오는 거죠. 내가 등기를 마쳤을 때 당신네들이 나한테 뭘 줬다? 이거 줬다. 야, 봐봐라. 이걸 제출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임이 증명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자일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데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계약서에다 허접하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뭘 뽑아줘요? 등기필 정보. 여기에 뭐 가려주죠? 스티커 가려주죠. 스티커 띄워보면 뭐가 나와요? 자, 거기 요약지 몇 페이지 있죠? 109페이지야. 그래서 이름이 뭐다? 등기필 정보인데 가운데 부분은 노출하면 돼요? 안 돼요? 스티커를 가려주는데, 자, 그럼 이제 이걸 받았죠. 을이 땅을 팔게 되면 등기에 물어보거든요. 너 본인 증명해봐라.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이를 제출합니까? 이걸 제출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던 일련모나 비밀번호 아까 어디에다가 신청서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가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준 잡으시라고요. 등기필 정보를 언제 제공하느냐? 다시 표현하면 본인임을 뭐해라? 언제? 의무자일 때.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걸 뜻하자.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공동 신청일 때 제공한다. 반대서 가면 산토끼 반대말이 뭐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거나 강공서가 나오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문제 오셔서요. 28번 문제 나오면 옆에다 후다닥 이거 그리는 거죠. 아, 등기필 정보는 언제 제공한다? 공동일 때. 언제는? 단독이거나 강공서일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떠오른 상태에서 28번을 풀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뭘 찾고 있는지를 모르고 동네만 헤매다가 엉뚱한 거 찍고 나온다고요. 자, 1번 공동이다 단독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 단독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걸 알아야 여기서도 해결해야 된다고요. 상속은 뭐다? 단독이다. 제공할 필요가. 유증은 공동이다. 제공해야 된다. 2번 틀렸잖아요. 3번 보존등기와 부동산 명령등기 핑 단독. 단독이니까 낼 필요 없다. 4번 등기 권리자가 판결받았다. 단독이다.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5번 주의해야 되죠. 승소한 의무자. 자, 보통 매매를 했을 때 누가 등기 협력을 하지 않죠? 매도인이야. 근데 여기가 5억에 매매했는데 등기할 때 얼마로? 2억으로 떨어지더라. 누가 안 받아가요? 그래서 A가 뭘 행사하죠? 등기 인수청구권. 얘가 소송에서 뭐 받으면 승소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가 누구 수정했어요? 자기 수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비록 승소 판결받아 보이지만 단독이지만 이때는 뭐해라? 제공해라. 5번을 보실 때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승소한 의무자 누구 수중에 있다? 자기 수중에 있다. 그래서 이때는 비록 단독이지만 뭐해라? 제공해야 한다고요. 5번은 맞게 됐지만 4번 5번 묶어서 두 가지 차이 봐두시고요. 지금 몇 번으로 와버렸죠? 잘못했습니다. 자, 1번 28번 1번 28번 2번이 뭐죠? 자,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걸 울산광역시가 매입했다. 울산광역시는 뭐 할 수도 있고 촉탁할 수 있는데 관공서 자체로 뭐가 됐어요?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울산시가 일이 많습니다. 촉탁하는 게 아니라 법무사한테 맡겨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공동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이때는 될까요? 이미 관공서가 나오는 순간 진정성은 보장됐기 때문에 관공서가 나오면 촉탁이든 신청이든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 놓으시면 되겠죠. 누구니까? 관공서이기 때문에. 4번 등기 명인 개명했다.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이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5번 근저당권을 맞아. 자, 근저당권자도 등기필 정보를 받았었을까요? 안 받았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등기평물을 받았겠죠. 이 근저당권을 뭐 한다? 공동으로 단독으로. 권리 말소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1번 말소에서 1번을 지우는 거니까 말소당하는 A가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권리자는 상대적으로 설정자가 되겠죠. 자, 이때 이분의 뭐 들고 오라는 게 등기표명물을 들고 와야 본인 증명하면 이렇게 말소가 된다고요. 자, 여기서 무슨 신청이니까? 공동이니까 이때는 등기표명부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28번 답은 몇 번이 됐고요? 5번. 29번 하나 더 연습입니다. 1번 증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에 따른 이전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면 소유자 거 챙겨오시고 2번 유증은 공동이다 단독이다? 공동이라면 챙겨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증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 3번 보존등기와 부동산 변경 단독이니까 필요 없고 4번 등기권리자가 판결받아서 단독이니까 필요하지 않고 하지만 5번 누구일 때는 승소한 의무자일 때는 비록 판결받아 단독이지만 누구 수정이 있다고요? 자기 수정이 있으니까 이때는 제공하라고요. 답은 몇 번이 됐고요? 2번이 됐고요. 자, 30번 문제 읽으실 때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읽었어야 될까요?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뭐 했다? 멸실하거나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다. 재발급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직접 봐야 돼요.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요. 1번 어디 오셨죠? 직접 출석했죠. 등기관이 맞아주겠죠. 본인 여부 확인할 때 신분증 복사할까 안 할까요? 자, 여기 직접 오시면 신분증 달라고 그럽니다. 신분증 복사하고 그 다음에 손 만져 안 만져? 안 만집니다. 성희롱 되기 때문에 그냥 서류에다가 뭐 해주세요? 옛날에는 손 잡고 찍어야 되는 게 그냥 요즘은 자기 보고 어디 찍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무인이요. 오른손 엄지 찍어서 등기한이 문서를 꾸미죠.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본인이 뭐 하더라? 맞더라. 확인 주소 꾸미면 확인됐으니까 비록 권리증은 없어도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넘어간다고요. 우리나라는 이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이 매도인입니다. 땅 팔았을 때 등기소 갑니까? 많이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그럼 누가 와 계세요? 법무사도 안 옵니다. 사무장이 와 계십니다. 사무장이 서류 달라는데 없으면 아까처럼 뭐 하는 거예요? 신분증 복사하고 인상착의 쓰고 무슨 옷 입었다고 색깔 쓴 다음에 확인했다는 뭘 꾸미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죠? 줘서 여기는 확인 서면인데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 때
법무사가 대리일 때인데 법무사 아닌 사람이 한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일 때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2번과 3번 묶으신 다음에 차이점. 2번은 방문 신청하니까 확인 서면이고 3번은 무슨 신청이니까? 전자 신청이니까 확인 정보 이름만 바뀌었죠. 4번 또 하나의 방법. 어디 가셔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뭐 받으면 공증 받아서 확인 받으면 등기는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갔죠? 병 앞으로 넘어왔죠. 근데 권리증 돌아왔었어요? 안 돌아왔었어요? 안 돌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엉뚱한 놈이 을 행세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등기가 맞춰질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을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5번도 빠뜨리지 마시고 누구에게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도 통지를 해주라고요. 답은 몇 번이었고요? 2번이었고요. 자, 31번 문제. 뭐 찾으라는 거죠? 아까 매매라면 뭐 제출했었죠? 매매 계약서. 그러니까 뭔가 등기 원인이 있을 건데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뭐여라? 증명해라. 가장 만만한 게 뭐겠어요? 계약서 말고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자, 1번은 무슨 뜻이에요? 계약서에 표시된 여러 필지 중 일부 필지. 공유 지분 중 일부 지분에 대한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자, 계약서에 봤더냐? 갑이을한테 1번 땅, 2번 땅, 3번 땅을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근데 등기는 1번 땅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 여러 필지더라도 그중에 잔금 치른 대로 차례대로 갈 수 있고 지분에 대해서도 돈 받은 만큼만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지. 2번은 무슨 말이에요? 등기 원인이 상속이다.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유언장은 원인 증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뭔만 증명하면 돼요. 아버님이 사망했고 내가 그분의 뭐다? 아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유언장도 원인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속일 때는. 3번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 주민등록 등본 밑줄 하나 하시고요. 주소 변경됐으면 뭐가 증명해줘요? 주민등록 등본이요. 토지대장이다 밑줄 하시고 지목 변경, 분할 합병 하면 뭘 들고 와야 돼요? 토지대장이 원인서가 된다고요. 4번은 융통성 있게 한 단어만 동그라미 치고 나오십시오. 조금 틀리더라도 뭐가 있으면 동일성이 있다면 그 정도는 눈 감아 준다 말이고요. 5번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다르다고요. 구체적 절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뭐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갔을 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판결문이 원인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원인서는 따로 정해진단 말이지. 답은 몇 번이었고요? 2번이고요. 32번 문제 거민. 자, 거민이란 말 나오면 시험장에서 후다닥 옆에다 두 단어 쓰고 푸시라고 그랬죠. 원인 증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원인이 보일 때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요약집 몇 페이지 있어요? 96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박스 안에 두 개가 보였죠.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인데 왜 시험장에서 나오면 이렇게 써놓고 풀어하냐면 1번, 2번, 3번은 거민 잘 가다가 또 4번 풀 때는 토지거래가를 찾고 있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면 후다닥 옆에다 뭐 써놓는 게 거민은 원인이 계약이면서 뭐일 때 소유권이죠. 계약이라면 종류 불문이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또 하나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반대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거나 계약이 아닐 때는 거민받을 필요가 없다. 자, 연습합니다. 1번 진정 명예회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원인이 뭐죠? 원인이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받을 필요가 없다. 2번 밑줄 치면서 세 단어. 신탁계약이든 신탁예지 약정이든 공임을 분할계약이든 다 여기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다 뭐 받아라? 거민 받아라. 3번 판결 받았다면 거민 받을 필요가
자, 판결 받았어도 봐준다 안 봐준다. 여기서 이거부터 판단해 보십시오.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안 해줘서 판결 받았다. 이때 원인인세는 계약세일까요? 판결문일까요? 원인은 계약이더라도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뭘 보여줘야 돼요? 등기관에게 판결문을 보여줘야지. 계약서 들고 오면 재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설령 계약이더라도 이때 원인세는 뭐가 돼요? 판결문. 그럼 거민은 어디에다? 판결문에다 받아야 된다고요.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앞에 5단은 밑줄 쳐놓고 퉁 치면 뭐라고 치면 돼요? 계약이 아니라서. 여기잖아요. 계약이 아니라면 거민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5번은 더 센 것들. 계약을 받았더라도, 계약이더라도 토지거래가를 받았거나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았다면 굳이 거민받을 필요가 없다. 자, 96배 하단에 거기 표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쭉 보시고 또 빠진 것들은 이따 뒤에 문제로 나올 거니까 일단 거민이라는 단어 나오면 두 단어 뭐 떠올리시라고요?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33번 문제. 제3자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 틀린 거. 1번. 진정 명예복은 진짜 넘어옵니까? 이미 직겁니까? 그래서 뭐 받을 필요 없죠. 토지거래가도 안 받고 거민도 안 받고 농취증도 받지 않는 것이고. 자, 2번 말은 길지만 먼저 해석해 보십시오.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가 받아야 될까요? 본등기 할 때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토지거래가 제도는 강력한 규제체이기 때문에 먼저 가등기 할 때 허가증을 이미 넣어줘야 됩니다. 그때 넣었으면 본등기 할 때 또 넣을 필요는 없다. 3번 농지에 대해서 뭐 받았죠? 상속 받았는데 농취증 필요할까요? 상속이면 농취증 필요 없죠. 4번 학교법인의 부동산. 학교법인은 공익적 단체죠. 함부로 팔아버리면 안 되죠. 관할청에 뭐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답은 5번인데 왜 5번이 답일까요? 자, 잘 읽고 나오십시오. 제가 한번 유혹을 할 테니까.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 계약에다가 토지거래가지고서 허가증을 받았는데 등기를 신청할 때쯤 땅값이 올라가니까 매도인이 마지막에 변심해서 서류를 안 넘겨줍니다. 자, 소송에서 뭐 받았어요? 판결 받았을 때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고 소송에서 주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미 뭐도 받았다. 토지거래가 받았다는 말이 판결문에 써져 있습니다. 판결이 떨어져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뭐하죠? 단독 신청할 때는 여기다는 토지거래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라고 꼬드겨도 넘어가서는 자, 요약집 봐서 봐보십시오. 이렇게 다 유혹에 넘어와 버리면 어떡해요? 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요약집 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언니가 별표는 쳐놨죠? 잘 봐보십시오. 특별조치법상 이전 느낄 때 판결서에 허가를 받았다는 현존사실. 현존사실 판결을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뭐였어도 기재됐어도 거기 세 가지 무엇은 받아라. 거민, 토지거래가, 농취증은 받아오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매매계약 체결하고 원만하게 흘러서 여기다 토지거래가도 받고 농취증도 받고 거민도 받아놨는데 매도인이 변심해서 결국 뭘로 갔다? 소송 갔다. 그럼 판결 받을 때 매수인은 당연히 주장했겠죠. 우리 그전에 다 뭐 받은 적 있어요? 이런 거 다 받은 적 있어요 라고 주장했더니 판결문에 그런 말이 다 써졌겠죠. 자,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이다. 거민 받을 필요는 없겠죠. 토지거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그전에 받았을지라도 뭐 떨어지면 판결문 떨어지면 판결문 가지고 가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33번 5번은 늘 알면서 당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은 판결 받았어도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고요.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너무 짧아서 뭘 찾으라는지 모르겠죠.
자, 그럼 얘도 나오면 이거 찾아야죠. 주민등록번호는 주소하고 뭘 확인해야 되죠? 번호 증명서에 있는데 이걸 언제 필요로 하느냐?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다 이 사람 이름 쓸 때 사람의 이름만 씁니까? 주소도 쓰고 번호도 씁니까? 주소와 번호기 때문에 이걸 뭐야 하는데 증명하라고요. 언제 증명하느냐? 등기 권리자가 뭐 할 때? 새로 올라갈 때 필요하다. 그럼 이제 산토끼 반대말. 언제는 필요 없다. 등기 권리자께 필요하단 말은 반대사이면 누구 건? 의무자 건 안 내도 된다. 등기 권리자가 새로 될 때 필요하단 말은 반대사하면 등기 권리자도 이미 확인되신 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요약집 한 장 넘겨보십시오. 98페이지. 가로 2번에 1번 밑줄을 어디에 쳐놨어요? 등기 권리자 것 제출한다. 안에 보면 의무자 건 필요 없다. 동그라미 2번은 어디에 밑줄 쳤어요? 새로 될 때 필요하다. 이미 되신 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문제 오셔서요. 34번 문제 보실 때 주소 및 번호 증명서만 나오면 후다닥 요거 나와야죠. 등기 권리자가 뭐 할 때만 새로 갈 때 의무자나 이미 확인되신 분은 번호가 필요하지 않다. 자, 1번 무슨 등기예요? 자, 이건 이제 특징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인데 이때는 주민등록권 권리자 거 매수인권 당연히 필요하죠. 누구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 거 이때는 양쪽 게 다 필요하다겠죠. 1번은 통과됐고요. 2번은 무슨 등기예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 올라간다. 그럼 이 사람의 주소와 번호를 처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신은 뭐 증명해라? 주소 맞는지 주민등록번 맞는지 증명하라고요. 3번 무슨 등기다? 자, 근저당 설정 등기다.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 그러면 이분의 이름이 뭐 하는 거죠? 처음 올라가잖아요. 뭐도 적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야 되고 뭐도 적어야 돼요? 주소도 적어야 되는데 당신 거 뭐 하자?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한다? 주민등록번호 필요하다. 여기서 누구 건 필요하지 않죠? 의무자 건 필요하지 않지만 새로 올라간 A 건 필요하다고요. 4번 임차권 설정도 근저당이나 똑같이 새로운 임차인 거 필요하겠죠. 5번 무슨 등기를 하죠? 자, 2번 1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로 한다. 자, 반대로 갑이 뭐가 되고 권리자 A가 의무자 A 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아까 언제 들어갔습니까? 설정할 때 들어갔으니까 의무자 건 필요하지 않다. 갑이 권리자인데 갑은 이미 확인되신 분이잖아요. 새로 가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주민등록번호 시험에 잘 안 나온 편인데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면 이것 떠올리시라고요. 새로 권리자 된 사람만 필요하고 이미 확인됐거나 의무자권 필요하지 않는데 특히 이것 빠뜨리지 마시고 무슨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께 필요하다? 양쪽 게 다 필요하다고요. 주민등록번호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가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35번 문제는 이거 고민해 보실 거예요. 자, 여기에 울산광역시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등기법에는 얘네들도 등록번호를 올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등록번호를 누군가는 붙여줘야 된다고요. 35번이 그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이거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몇 회 문제죠?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애우지 마시고 버텨보십시오. 1번과 4번을 묶어보십시오. 자, 1번과 4번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은 등기를 마친 단체죠. 법인의 번호는 누가 붙여주면 돼요? 등기소가.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은 뭐 하지 않은 단체예요? 등기하지 않은 단체인데 등기소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님한테 가야 되죠. 바뀐 거죠. 2번은 맞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가시면 되고. 자, 3번도 버텨내십시오. 애국인은 누가 붙여줘야 되겠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옛날 말로 하면 거기서 붙여주면 되고. 자, 5번
법인입니까? 법인 아닌 사단입니까? 애국에서는 법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법인 아닌 사단과 똑같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약지 98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표 있죠. 거기 너무 세게 외우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 말고도 번호가 필요한데 누가 붙여주냐, 거기 표를 쭉 읽어내리시고요. 힘 빼고 읽어가시라고. 힘 줘야 될 건 이제 36번 문제. 뭐 제출해라? 인감 증명을 제출해라는데, 자, 인감을 왜 제출할까요? 아까 저기 등기필령문 왜 제출했었죠? 본인임을 증명하라고. 근데 인감 증명 제출하면 본인임이 증명됩니까? 자, 역할이 좀 다르죠. 등기필 정보는 내가 소유자가 됐을 때 받았으니까 이걸 내게 되면 내가 이분이라는 게 뭐가 돼요? 증명되잖아요. 언제 제공하라고요? 공동일 때. 단독이거나 관공서 낼 필요 없는데. 자, 인감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본인임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뭐 좀 확인해 보자. 의사를 확인해자. 자, 크게 두 가지. 등기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 의무자 인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소 갈 때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동의서, 승낙서, 보증서를 첨부를 할 때 이 사람은 서류만 가지 사람이 안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뭐 했는지 작성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인감인데, 이건 쉬운 거니까 중요한 거 뭐에 대해서요? 등기 의무자인데. 자, 여기서도 반대해서 해볼까요? 등기 의무자란 말이 나왔다는 건 역시 얘도 언제 필요하단 말이야? 반대해서 가면. 산토끼 반대말이 뭐라고? 역시 단독일 때는 필요 없고 관공서일 때도. 제가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저것하고 똑같잖아요. 권리증이든 인감이든 공동일 때, 단독일 때는 필요 없고 관공서 필요 없는데, 인감은 여기서 이제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공동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의무자일 때?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그러면 아까 소유자 의무자일 때 떠올리시고 이거 냈어요, 안 냈어요? 이거 냈었잖아요. 이것도 내고 당신은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뭐도 인감도 떼우시라고요. 그런데 꼭 소유자만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해 권리자가 의무자일 때, 자, 이분들 아까 등기필 정보 냈어요, 안 냈어요? 저당권자도 저당권 등기필 정보 내서 본인 증명했잖아요. 그랬으면 당신은 됐고 당신은 뭐까지는 인감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자, 이거 묶으면 되죠. 공동일 때 소유자가 의무자면 권리증 기본에다가 플러스 인감 떼우시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의무자일 때는 뭔만 떼오시면 되고 등기필 정보 가져오시면 인감은 떼올 필요는 없다. 자, 37번 문제 건들지 않을 테니까 차분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오십시오. 37번. 무슨 생각으로 뛰어다니고 있죠? 혹시 꽃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공동인데 소유자가 의무자가 소유자냐 아니냐? 자, 1번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 누가 의무자입니까? 임대인이겠죠. 근데 아무 말 없으면 누가 빌려주는 거예요?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지금 구별하시라고요. 소유자는 갑인데 아무 말 없이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누가 해주는 거야? 소유자가 임차권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비록 임차권이지만 소유자인 갑이 뭐가 되니까 의무자이기 때문에 갑은 뭐도 필요하고 등기필 정보 기본에다 뭐까지 인감도 필요하다고요. 임차권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이고 누가 의무자다? 소유자 의무자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요. 자, 2번 무슨 느끼다?
지상권 설정 등기도 아무 말 없으면 누가 해줘요?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소유자의 등기필 정보에 뭐까지? 인감까지. 3번 증여 계약을 뭐 했다? 이전은 끼란다. 단독으로 공동으로? 공동으로. 누가 의무자예요? 증여. 소유자.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증여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 인가? 필요하다. 4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 뭐가 됐죠? 해지돼서 말소다. 그러면 이 그림 다시. 저당권 계약이 해지돼서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한다. 자, 의무자가 저당권자에 뭐 들어가죠? 등기필 정보는 들어가지만 저당권자는 뭐까지는 인감가 요하지는 않는다. 지금 아래쪽 라인이 온 거죠. 저당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권리증 들어갔으면 저당권자의 것은 인감 요하지 않는다고요. 5번 무슨 등기 신청하죠? 가등기인데 아무 말 없으면 가등기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신청인데 단독에 특례를 주는 것이고 아무 말 없으면 원칙에 따라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 누가 의무자겠어요? 소유자가 의무자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에 뭐 필요하다? 인가 필요하다고요. 37번 가장 단순한 문제인데 공동 신청이고 의무자가 누구일 때는 소유자는 인감 필요하지만 소유자 아닌 사람들은 이거 들어왔으면 인감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이게 기본인데 자, 요약집 하고 보십시오. 요약집 99페이지. 자, 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죠? 동그라미 1번은 의무자 인감이고 동그라미 2번은 서면 작성자인데 동그라미 1번에 와서 기억과 디귿을 묶었죠. 자, 니은은 제가 뭐라고 했던지 농담 기억나십니까? 끼워먹기. 자, 여기다 끼워먹어야죠. 자, 가등기를 뭐 때문에 하죠? 본등기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가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말소하는데 제가 끼워먹기라고 했죠. 어떻게 끼워먹어야 돼요? 소유권 가등기 말소라면 인감증명 떼오시고 소유권 아닌 가등기 말소라면 인감은 떼오실 필요가 없고.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놨다. 을은 꿈을 꾸겠죠.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뭐가 될 사람이다. 소유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계약이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6번 뭔만 5번 가등기만 말소를 할 때 이때 을의 인감을 볼까요? 안 봐도 될까요? 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이놈은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말소할 의사가 있는지 갑의 인감 말고 누구 인감? 을의 인감을 보고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당권 설정 가등기. 자, 그럼 이분도 꿈을 꾸겠죠. 내가 일이 잘 풀리면 뭐가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될까요?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주택관리사를 합격해버립니까? 중개사 열심히 하면 뭐 합격하는 거예요? 중개사하고 관리사 공부 열심히 하면 관리사인데 이 사람은 무슨 권이야? 얘가 본등기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될 사람이야? 저당권자가 될 사람이지.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이 깨졌습니다. 무슨 등기? 무슨 말소? 1번 저당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인감 보고 지울까요? 그냥 지울까요? 차이가 뭐예요 지금? 가등기 말소하면 수식어를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권이며? 소유권 가등기 말소면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뢰 인감 봐야 되지만 저당권 가등기 말소는 지가 대봤자 뭐밖에 안 돼요. 이거 지울 때는 그냥 지우면 되고 인감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니은번이 그 말이야. 그러면 36번에 2번 봐보십시오. 36번에 2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 말소하면 수식어인데 무슨 권이니까? 그럼 머릿속에서 얘는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소를 해야 되니까 가등기 명의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가등기 명의인에 뭐가 필요하다? 인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한 장 넘겨서 41번에 4번 봐보십시오. 41번에 4번.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가등기 말소 나오면 이건 줍는 문제입니다. 4번은 뭐에 관한 가등기예요?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할 때는 너는 대봤자 뭐밖에 안 된다. 이거 할 때는 인감가 요하지는 않는다. 자, 돌아오셔서 큰 거 냈군요. 36번. 1번과 3번 묶으신 다음에 한글로 쭉 읽어보십시오. 1번 누가 의무자다? 소유권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인감 떼우시고, 3번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소유권보다 격이 떨어진다. 당신들은 뭐 가져오면, 등기필 정보 가져오면 인감은 내지 않아도 된다. 3번과 4번을 묶어서 차이점. 소유권 이해의 권리인데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로 다시 해볼까요? 자,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공동으로 한다. 의무자에 뭐가 필요하죠? 등기필 정보 들어왔으면 이 사람의 인감은 요하지 않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 멸실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 재발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따라오십시오. 확인 조서로 대신하고 있다. 이때는 등기관은 이 A를 만난 적이 있다 없다? 확인 조서란 말은 어떻게 했다는 소리죠? 등기소에 직접 오셔가지고 등기관이 확인했겠죠. 자, 물어봤겠죠. 정말 돈은 받았느냐? 말소되겠느냐? 의사를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확인했잖아요. 인감은 따로 안 떼어도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걸로 했다면, 확인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 부본을 받았다면 등기관은 이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A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법무사, 공증 변호사고, 등기관은 정작 권리증도 못 받고 얼굴도 못 받고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비록 저당권자지만 당신의 뭐가 필요하다? 인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당권자의 인감이 들어가는 경우 나올 때는 등기필 정보 잃어버렸을 때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기 4번은 뭘로 나왔으니까? 확인서면 나오면 머리에서 떠올리셔라고. 누가 확인했다? 법무사가. 등기관은 본 적 있다 없다? 그럼 네 인감이라도 떼오라고요. 그래서 거기 4번은 그래 맞는 말이 됐고요. 자, 5번은 좌우지간 제3자 뭐 들어갈 때? 여기요. 이름 불문하고 동의서, 승낙서, 확인서, 보증서, 좌우지간 서면만 들어갈 때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뭐도 따라간다? 인감 따라가는 거고요. 답은 2번이 됐고, 오른쪽 38번 문제 혼자 힘으로 풀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또 우리가 병아리가 되잖아요. 38번. 먼저 여기서 출발하시라 했죠. 등기필 정보도 인감이든 언제 필요하고, 단독이거나 강공세일 때 낼 필요가 없다. 1번 영 하나 쓰신다면 핑 단독. 2번도 나 서울에서 울산 주소 바뀌었다. 너 진짜 맞냐? 인감 보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3번 잘 읽어야 되겠죠. 지상권자가 의무자인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으면 인감은 필요 없죠. 4번 전세권자가 의무자인데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한다. 등기필 정보가 없었는데 확인 조서 누가 확인했다? 등기관이 직접 확인했으니까 인감은 안 봐도 된다. 4번 저당권자가 의무자로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한다.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뭘로? 공증 부분이면 누가 확인했다? 공증 변호사가. 그러면 등기관은 본 적이
없으니까 저당권자의 인감은 떼와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됐고요. 39번도 확인해 보십시오. 1번, 3번 묶을 수 있겠습니다. 이 조문 그대로 나온다고요. 1번 누가 의무자다? 소유권 등기명인 의무자면 인감 가져와야 되겠죠. 3번 소유권 이해의 권리 명인 등기 필증 대신에 이제 뒤에 문구를 잘 봐야 되겠죠. 확인서면은 누가? 법무사가.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도 인감이 필요하다겠죠. 2번이 답인데 2번 옆에다 0 하나 쓰면 되죠. 아침 먹고 할까 그냥 할까. 그러면 왜 그게 답이죠? 이거니까 단독일 때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꼭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걸러질 때도 있으니까 권리증이나 인감 시험 문제 나오면 얼른 이거 써놓고 하시라고요. 언제 필요하고. 단독이거나 강공세일 때는 인감이든 권리증이든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요. 답은 2번이 된 거고요. 4번 착한 여동생들이 누구 몰아주기로 그랬죠? 오빠야. 인감은 오빠 거 뺀 인감. 전원인감. 왜냐하면 여기에 상속재산협의분할 서류에 오빠도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의 인감표라고. 자, 5번 거기 쭉 나오지만 보증서라는 데 하나 보이죠? 뭔만 판단하면 보증서 낸 사람은 등기소 갑니까 안 갑니까? 보증서만 내줍니다. 사람이 안 가고 서류만 가잖아요. 그럴 때는 서류 제목 불문하고 서류를 받은 사람, 작성한 사람의 인감증명이 들어간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40번 문제 틀린 거 1번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이 필요 없죠. 뭘로 하니까? 공인이사 역할하기 때문에. 2번 잘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금치산자입니다.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소 올 게 아니라 누가 와야 돼요? 법정 대리인 성년 후견이 오겠죠. 자, 이때 의사라 해서 인감이 필요한데 법정 대리인 것하고 본인께 같이 들어오면 되겠죠. 지금 본인은 무슨 생각하고 있죠? 아무 생각이 없다뇨. 얘도 생각이 있습니다. 동막골 전투 보면 강혜정이 여기다 뭘 꽂고 뛰어요. 그래서 여기다 얘도 생각을 하죠. 오늘은 무슨 꽃을 꽂을까? 근데 지금 등기와는 무슨 의사가 중요하죠? 등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것만. 시험 나가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또 유혹에 빠집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2장 다 들고 오면 되지. 그때 본인 나오면 옆에다 얼른 하나 쓰시라고요. 꽃.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인의 인감 말고 누구 것만. 법정 대리인 것만요. 3번은 왜 안 받아주냐? 인감은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근데 뭐가 안 찍혀 있으면? 발급일자 안 찍혀 있으면 3개월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보니까 종이가 빳빳합니다. 그래도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고요. 4번 애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 본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인감증명이 있는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없앴고 대만이야. 왜냐면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일본 식민지 지배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놈들이 했을 때는 뭐 한다? 일본 인감 떼우면 된다고요. 근데 그 뒤에 우리나라 입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애국인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뭐 받을 수 있어요?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고요. 5번에 어디에 키워드를 잡으실까요? 자, 추사랑의 아빠가 누구죠? 추성훈이는 제외국민일까요? 제외동포일까요? 제외동포입니다. 원래는 제외국민이었거든요. 일본에 태어났지만 아버지 따라 대한민국 국적인데 우리나라에 유도하랬다가 뭐가 안 돼서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걔는 뭐가 돼요? 제외동포인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애국에 살지만 아직은 어디?
그럼 이 사람이 일본에 사는 재외국민이 울산에 땅 샀다가 팔려고 한다. 인감은 일본국 인감이다, 대한민국 인감이다. 당연히 우리나라 인감이 돌아야 된다고요. 재외국민 속에는 국적이 어디니까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었고요? 2번이었고요. 자, 41번 문제 보고 쉬도록 하지.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청서의 제3자 동의서, 아까 이거 있었죠. 이 동의서를 뭘 받았다면, 그럼 이 공증 받으면서 이미 의사는 확인했잖아요. 서면 작성자 인감 제출은 면제되는 거고. 2번 강공서라면 봐줄만 하죠. 강공서도 인감이 면제되는 것이고. 3번 부동산 매도용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원인이 뭐일 때? 매매일 때는 그 인감증명에 누구 인적사항이,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미등기 전매를 막는 것이고요. 4번 답은 봤었고, 5번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도 도입이 됐죠. 자, 이거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요약집 100페이지 보십시오. 10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건 우리 시험에 어렵게는 안 나올 것이고, 지금은 인감 증명 넣어야 될 때 뭘로도 대신할 수 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인데, 자, 거기 요약집 보셨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보시면 서명을 만들 때는 3개 중에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뭘로 만들거나 한글로 하거나 또는 한자로 하거나 영문으로 하는데, 만약에요, 그러니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만들려면 동사무소 가게 되면 우리가 통상은 여기다 뭐 찍죠? 인감도장 찍는 이 찍는 자리에다 뭐 하는 거예요? 서명하면 된다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받아줘, 안 받아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준다고요. 누가 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게 뭘로 하거나, 이 필체를 알아봐야 된다고요. 아니면 뭘로 하거나,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뭘로 영어로 쓰는데 있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받는데, 자, 매매계약서 쓰는데 나는 인감증명 없고 뭐 한다? 앞에다 이름 쓰고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서명할 것이고, 이 서명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떼와야 돼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떠있기 때문에 여기 올리는 서명은 이렇게 기호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뭐 하는 게 명확하게 써야 된다고요. 우리 시험은 어렵게는 안 나올 것이고, 인감 대신에 무슨 제도도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서류 보도록 하죠.